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에 이 A군, 그 숨진 손 씨의 친구이죠. A군의 휴대전화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한강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었고요. 이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휴대전화를 습득해 한강의 안내센터에 제출을 했고 그것을 받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분실한 A군의 휴대전화로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어제 저 뉴스가 이제 보도와 또 인터넷상에 이제 퍼지면서 삽시간에 퍼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휴대전화가 A 씨의 휴대전화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이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충전을 하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 충전 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A 씨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추후로 휴대전화의 고유 번호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자체에 대해서는 혈흔, 유전자 감식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이고 A군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A 씨의 고 손정민 씨의 당시 동석자 A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민간 잠수사는 물론이고 경찰 연인원 수백 명이 수천 명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그럼 어떻게 발견됐고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최재범 교수님. 이게 습득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마 청소를 하시면서 그걸 발견한 것 같고요. 네. 그걸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게 그 A 씨의 전화인 줄은 모르고 옷장 속에 좀 놔두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당일날 휴대폰 하나 습득했는데 하면서 이 센터로,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 센터로 갖다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게 A 씨 건지 모르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이거 습득한 거니까 제출해야지 하면서 센터에 갖다 주게 됐고 센터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지금 발견되게 된 겁니다. 어제 찾아서 어제 신고한 게 아니었다 아닙니다. 이 말이군요. 예.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언제 주었는지 그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고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이것을 습득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최면 조사까지 동원을 해서 이 해당 환경미화원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주변에 CCTV도 추가로 확보해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많이 놀라신 분은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 비롯한 유가족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종 한 달 만에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휴대전화가 도대체 어디서 발견이 됐고 언제 습득됐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의 궁금증은 사실 시청자 모든 분들의 또 국민 대다수의 궁금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발견되면 뭔가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발견되면 좋아야 되는데 언제 발견됐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조차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일단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고 도대체 왜 이 사건은 단 하나라도 그냥 클리어한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견되면 발견된 건데 거기에 또 뭐 이것저것 붙어가지고 뭐 최면을 한다느니 끝이 안 나니까. 지금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요. 그동안 이 동석자 A 씨의 휴대전화가 모든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언론들은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지금 마냥 이게 속 시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될지 어떤 게 담겨 있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증인의 진술이 왜곡됐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정민군의 아버지는 현재 경찰이 발표한 수사 진행 상황 가운데 일부 내용이 유족 측이 직접 들은 목격자의 제보 내용과 다르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손군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이 증인의 진술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곡됐다고 느낀다면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닐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자신의 SNS에 이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목격자와 주고받은 이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일단 빨리 설명을 해드리면 목격자가 자신이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경찰이 정리를 이상하게 하네요. 뒤적인 손정민 군을 뒤척인 이유가 네. 깨우는 장면이라고 하네요라고 이 목격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격자가요. 주머니 뒤적인 게 깨우는 거라고요? 그건 전혀 깨우는 느낌이 아니었는데요. 주머니 뒤적거린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진술을 했는데 말이 좀 전달이 잘못됐네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뒤적거리는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그 진술과 그 경찰의 발표가 다르다고 지금 목격자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그러면 경찰의 입장은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경찰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놨는데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18분에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이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네, 이 장면인데요. 경찰의 발표는 목격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뒤적인 이유가 목격자가 친구 A가 자고 있던 고 손정민 씨의 이 깨우는 장면이다. 지금 경찰은 그렇게 발표했다는 그 깨우는 장면이다. 그런데 목격자분은 애초 경찰 진술에서 뒤적거리는 게 깨우는 장면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손정민 씨 아버지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A씨 측에서 입장문을 또다시 냈다면서요, 장현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첫 입장문이 나온 지 12일 만에 나온 두 번째 입장인데요. A4 용지 22장 분량에 매우 빽빽하게 본인들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그 주제는 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7시간 블랙아웃 주장, 이 눈길을 끕니다. 이 A군 변호인 입장문에 따르면 밤 11시 14분 이후에 거듭 그 재차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아침 6시 10분 반포 한강공원에서 2차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그 사이에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군은 변호인을 통해서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손정민 군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청주 2병을 마신 상태였는데 이게 평소 주량을 보면 거의 그 평소 주량을 다 채운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미 고인을 만났고 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주량을 많이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블랙아웃이라는 부분은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그동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장윤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뭐 남아있는 영상 같은 것을 확인해 보면 펜스를 좀 가뿐하게 넘는데 이게 블랙아웃 상태에 만취한 사람의 어떤 움직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바로 이 장면 나옵니다. 네. 예, 그 아버님의 말씀인데요. 더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운동화도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뿐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술에 취해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말은 좀 믿기 어렵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렇게 가족이 새벽에 현장 도착해서 먼저 아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인 걸 추정돼요. 왜냐하면 지금 승용차가 현장에 잠깐 두 사람 내려주고 지금 저 주차할 곳 찾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7시간 블랙아웃은 기네스북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분까지 나온 블랙아웃이 가능한 얘기냐. 자리에 딱 앉자마자 블랙아웃이라는 얘기인지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본인이 노래하고 춤추고 전화하고 집에 가고 다시 오고 펜스 넘고 맨 마지막에 엎어지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게 과연 블랙아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진술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애초에 동석자 A씨가 3시 38분경인가요? 자신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했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블랙아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자체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휴대전화 통화 내역, 본인의 휴대전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해서 진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A씨의 여러 태도들을 보면 블랙아웃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제3자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대목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당시에 이 A군이 A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버린 것에 대한 이유도 입장문에서 밝혔다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티셔츠도 왜 버렸냐 또 의혹을 사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티셔츠가 10,000원에 한 2장에 10,000원 정도 하는 비교적 저렴한 티셔츠였는데 그날 토사물까지 묻어서 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다른 의도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버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석자 A씨 측은요. 입장문 말미에 뭔가 당부의 얘기도 전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A씨 변호인은 입장문 말미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허위 사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장문을 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실체에 관한 의견은 경찰에 진술하면 충분하기 때문인데 현재 인터넷에 올려놓은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의혹, 모욕, 신상 정보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이게 포렌식 검사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습득한 환경미화원분을 상대로 최면 조사, 법 최면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 차분하게 지켜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혹시라도 다시 논란거리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